자, 오늘 일주별 심리 분석의 내용인데, 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일주별 심리 분석, 책에 있는 내용이 보면 제일 위에 감목의 표면 심리는 비견이고 해가지고 그 책에 있습니다. 내면의 심리는 편재에 해당한다. 요래 있습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 다음에 을목은, 감목은 제일 위에 있는데 표면적 심리는 비견. 그 다음에 내면적 심리는 급제라는 겁니다. 급제란다. 참 편제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간목이라는 글자의 성정은, 간목은 양목이죠. 간목이라는 글자의 성정은, 간목의 성정이 어떻다 했습니까? 기초과정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죠. 원래의 간목은 얘가 탁 앞만 보고 쫙 뛰는 요거예요. 그죠? 완전히 앞만 보고 쫙 성장하는 어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이제 내가 깃대를 잡는, 그죠? 주로 피켓을 간목의 한자의 형상처럼 잡고 제일 앞에 줄 수 있는 앞대가리 쓰잖아, 원래 피켓 잡고. 그러한 기운적 성정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중고급에서는 비견의 성정입니다. 그게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해서 그 비견은 거의 비견의 그 중고급에서 성정은 이렇습니다. 간목의 성정과 거의 흡사해요. 같아. 그럼 비견은 주변에 친구 동료를 말하거든요. 친구 동료들이 주변에 많다. 그 친구 동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 새에 힘입어서 내가 그 중에서도 앞장서려고 한다. 이런 내 주체성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명이 같이, 친구 동료들 여러 명이 같이 있어도 내가 주체성이 강해서 조금 앞서려고 한다라는 이런 성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견의 성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그래, 간목의 성정을 보면은 우리가 중급에서 이야기하는 비견의 성정과 아주 흡사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성정은 편재적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편재적 성정이 뭐냐면, 편재라 하면 간목의 입장에서 편재라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죠? 어떤 그런 거거든. 그럼 누군가의 위에, 편재는 어떤 심리고 하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편재라면 그 사람한테, 그 상대한테 내가 꼼짝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편재. 그럼 그 반대적인 입장 편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간목의 성정은 내면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편재하고 싶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편재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성정을 말한다. 또 어떻게 보면 재에 대한 욕심이기도 하죠. 재에 대한 욕심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갑이라 하면, 그죠?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일주 밑에 지지에 붙는 것들로 같이 기본적인 천간의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과 같이 이해를 복합적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목은 간목과는 달리 급제적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을목의 표면적 성정,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정은, 간목은 비견을 했지만 을목은 급제다. 급제란, 그죠? 급제란 을목이 뭐예요? 을목은 간목을 보면 큰 나무를 통해서 내가 비빌 언덕을 찾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활용을 하잖아요. 을목, 능굴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담벼락 같은 데서도 부터가 잘 자라나고, 그죠? 그 다음에 큰 나무를 둘러서 지가 더 살아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그런 성정이
급제적 성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활용하는 심정. 그죠? 그래서 을목은 급제란 다른 나와 주변에 있는 것들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급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 급제란 잘 활용한다. 을목 대개가 급제는 그 흉성이라 했잖아요. 좋지 않은 흉성이라 했는데 이 여기 이제 을목한테서는 흉하기도 하지만 흉보다는 오히려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한테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 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급제적인 환경으로 주변의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생활 어떤 살고자 하는 그 생활 욕구나 이런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죠.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서 그 속적 내면의 심리는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재무적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안정을 취하고자.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 결국은 목은 갑과 을인데 양목은 양의 겉으로, 을목은 음의 것으로 제일 표면과 내면의 심리를 잘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갑목보다 을목이 참 이 생존 환경에 의해서 생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 일간이 요 10개 천간 중에 일간이 하나의 갑목 일간자라면은 기본적으로 비견의 성정을 갖고 있고, 내가 주변 환경을 친구 동료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좀 뭐라도 좀 앞장서려고 한다, 어떤 그런 환경, 내면적으로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 이 또 뭐고 사업적 성령, 그죠? 을목은 사업보다도 이 안정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고, 갑목은 사업에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겠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육신적인 성적을 풀어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화는 병정화, 양화, 음화. 이 화는 그래 결국은 보면 오행으로 목은 비겁의 성정이 두드러지고, 그죠? 목은. 그다음 화는 식상의 성정이 두드러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잖아요. 그죠? 시작하는 에너지인데 그 화는 표현하는 에너지입니다. 화. 식상이 뭡니까? 표현함이잖아. 그래서 화의 성정들은 표현함이죠. 또 화는 활동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목이 시작했는 것에 더 나아감이거든요. 더 화려하게 펼쳐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의 비겁에 사업적 성정을 갖고 있다라면 화는 그걸 화려하게 표현하는, 그죠? 표현하는 표현적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화는 병화는 식신적 표현, 그죠? 정화는 상관적 표현 심리를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화란 내가 내 명의 8글자 속에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화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가 명에 있는 사람들은 식상이 아니더라도, 화가 일간이라 하더라도 그 화는 일간이 화라면 그 사람 표현하는 능력이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탁월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 표현하는 능력 하는 건 말로 표현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표현도 여러 가지죠. 식신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고자 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상관적 표현은 그 환경에 바로 임시방편적 표현입니다. 네, 다르죠? 그래서 상관적 표현은, 그래서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적극적이기도 하고 적극적 대처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주. 그래 어떻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 말을 잘해야죠. 굉장히. 머리도 순발력도 좋아야 되지만 그 바로바로
말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 병화는 식신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식신은 덜합니다. 상관에 비해서. 상관은 바로 뭐 주위 환경 상관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유행하는 거 뭐 이런 거요. 그때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진짜 장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식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오던 거 그대로 하는 거고 뭐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식신은 내가 생하는 것이고 상관은 내가 생 안 해도 설계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생상극에서 그러한 거다. 그럼 말 재주가 탁월하다 하면 상관.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가진 사람은 진짜 화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화가 좀 한 두세 개 된다. 그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 말재주도 상당합니다. 그럼 사기꾼들이 많겠네요. 예? 남한테 사기 치는 거. 사기 입으로 막 하면 거짓말 막 해가지고. 그죠? 근거를 갖고 하는 지금 정치인들이 화가 이 상관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하잖아. 직업을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을 잘 쓰려고 하면 자 볼게요. 상관을 잘 쓰려고 하면 지식이 바탕이 됩니다. 지식. 그럼 지식은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죠? 인성이 있는 상관. 인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건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단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쓰여진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식신은, 병화는 식신적 성정을 갖고 있지만은 평관적 그 내면의 심리는 평관과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평관이라 하면 내면적 심리, 평관이라 하면 굉장히 힘들게 함이잖아. 남을 힘들게 함이거든. 내 내면에는 평관은 원래는 평관이라 하면 내가 힘듦이잖아. 힘듦. 굉장히 내가 힘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건데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자면은 뭐라 해야 되나 나의 화려함 그죠? 내가 너무 밝혀짐으로써 감춤 없이 다 밝혀짐으로써 또 이 화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쉬는 구간은 아니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신의 연구를 하고 계속 무슨 부지런히 일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거잖아. 그러므로 해서 이 사실 피곤을 느끼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이 대리 만족하나 나도 저리 좀 쉬어봤으면 이런 거예요. 수인 사람은 반대기적이잖아. 수인 사람은 막 일 안 사대요. 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편인 정인 조용히 앉아서 글과 학문만 하잖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쉬는 사람이거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어디 대리만족 그런 환경을 말한다. 화는 화대로 그냥 화 그대로 밝은 공간에서 잠자겠습니까? 밝은 공간에 밝은 환경이라면 뭐라도 해야 되는 환경, 몸을 움직여서 그죠?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고 또 화해의 구간이라 우리 인생에서 화해의 구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함에 있는 화려함에 처해져 있는 그 구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구간이 그 구간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떤 그러함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것도 토는 우리 흙, 땅,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재물에 속한다. 그래서 진술, 충미든 뭐 무기든 오행으로 풀이하자면 그걸 재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재물로 편재적, 정재적, 양과 음의. 되게 여기에서 보면 여기 저먹고 이 오행의 음양의 구분을 양과 음의 차이는 양은 음에 비해서 부피도 뭐도 환경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적이고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또 좋습니다. 여기도 무토는 굉장히 편재적 성정을 갖고 있다. 무토는
토는 부동산으로 보면 되겠죠. 태산, 무토는 태산과 같고 기토는 문전옥탑과 같다 이거잖아요. 그 부피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무토는 편재, 아주 크다. 편재라는 성정은 편재는 큰 재물 맞습니다. 또 정재는 작은 재물이죠. 또 현금성 재물이죠. 정재는 그럼 부동산적 재물을 편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재는 이미 내 것으로 확보된 것. 알겠지? 편재는 내 것이 아닌 공공의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편재라 칭한다. 그러면 편재를 만약에 편재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은 환경에서 온다면 그게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큰 행운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이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큰 재물이 있는 것에서 내가 남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문하면 큰 빛이 될 수도 있고 자문하면 진짜도 본의 아니게 뭐 의미나 이런 걸 써서 내가 본인의 약속을 미이행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재와 정재의 차가. 그래서 무토요 일간자들을 보면 좀 그러면서도 이 토가 좀 강한 사람들을 보면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성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좀 이 감목처럼 자기가 좀 황제적 원래는 목극토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토는 안 그렇습니다. 기토는 안 그렇지만 무토는 제왕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제왕이 아닌데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정 때문에 편재를 갖고 있다. 그 속에 이제 편인을 갖고 내면서 상관이 원래 정관을 치잖아요. 어떤 거? 상관이 정관을 치잖아요. 상관이 정관을 네, 예. 정의 상관이 내면적으로는 정관이라 하셨는데 근데 상관이 표면적으로 정관을 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정관이 내면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심리적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심리적인데 상관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상관의 심리는 내 마음대로 함. 이 어떤 규율, 규제 이런 거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함이거든요. 그럼 막 해놔 놔놓고 어떻습니까? 또 후회하는 수도 있죠. 막 해놔 놔놓고 내 마음대로 아차 실수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느끼게 하면 뭡니까? 정관이죠. 그거 느끼게 해봐라. 정관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완전 개판화 된 거죠. 이제 그런 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는 묘하게 반대적인 것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냥 상극하고 하는 거는 그거 하는 거고 그건 그대로 상극을 하지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뭔가 있을 거단 말이죠.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반대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진짜로 상관이 자기 명예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은 분명히 작동합니다. 한 개만 있어도 작동하거든요. 8글자 중에 한 개만 있으면 그것도 자기 거잖아요. 그래 작동합니다. 그 상관의 작동성 중에 가장 강한 게 뭡니까? 톡하면 쏘는 거거든. 팍하면 이것도 되거든요. 그 톡하고 뭔가를 또 하극상 윗사람한테 때려드는 거 엄마한테 팍 때려드는 이런 것들 전부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미안함 돌아서서는 또 좀 자기 반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작동하는 게 바로 정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상관이 아니구나. 예? 정관은 그러니까. 상관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정관은 자기 반성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상관은 어떤 기준, 규칙, 규정 이런 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함이고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걸 말하고 관이라는 건 이 딱 틀에 짜여진 거 규정, 규칙을 준수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하극상을 잘 불러내립니다. 잘 데려들고 일하죠. 그런데 그래 하고 나면 또 내 혼자 아까 내 좀만 좀 참을 걸
방금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도 될 텐데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들의 상관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다르고 봐도 돼요. 그게 없으면은 내면의 심리 정관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자, 이 토는 무기 토는 그죠? 재성의 것을 갖고 있다. 표면의 심리가 재성이고 그 내면의 심리는 그가 극하는 어떤 인성적인 것을 편인과 정인, 그죠? 인성적인 것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면의 것과 표면의 것과 내면의 것이 조금 상반되는 이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금은 우리 오행의 금은 어떻습니까? 오행의 금은 딱 각짐, 규정, 규칙. 금을 직업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경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검찰, 군인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이제 이 표면의 심리는 금의 성정을 표면에서 경금과 신금으로 나오지만은 경금은 무쇠와 같아서 평관, 그죠? 그다음 신금은 예리하고 예뻐서 정관의 표면의 심리를 갖고 있다. 금은 딱 관입니다. 관 진짜로 금이라 하면 좀 반듯한, 그죠? 그러면서 또 냉철함 그런 것들 분별을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금이라 한다. 그래서 양의 것은 편으로 가 있고 음의 것은 정으로서 관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내면의 심리는 다시 비견과 급제를 갖고 있더라. 그죠? 그 평관은 이 경금의 성정들을 보면 경금 일간자들을 이야기하면 진짜 이 분별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이 금이라 한 자체는 진짜 쓰리빨 같은 이런 거거든요. 냉철한 판단, 구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경금과 신금의 차는 신금이 신금 일간자들이 금금 일간자들을 보면 무식한 놈이라거든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딱 정관이거든. 반듯반듯한 내가 뭐를 하고 칼같이 딱딱 끊고 맺어도 어느 정도 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야들은 평관은 무식하게 해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금일간자가 경금을 보면 무식한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죠? 이렇게 평관적 이 표면의 심리를 갖고 있지만 내면에는 어우러고자 한다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 또 신금은 정관은 이 급제적 성향, 급제적 성향이라면 을목 이외의 급제는 다 남한테 해코지 하는 거다. 을목은, 그죠? 을목이 급제는 뭡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글자들의 급제는 다 싫어해.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거다. 수는 임계수를 말하는데 수는 딱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 이 금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토는 신의를 말하는 거죠. 화는 예의를 말하고, 목은 이제 인의 성정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수는 그래서 인성과 가장 가까운 거죠. 표면에 심리는 임계수는 수의 지혜로움 이제 인성과 가장 가깝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상과 편의는 식상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수는 아까 화의 좀 반대적 성정입니다. 수는 보면 볼게요. 지혜의 인성을 대신한다는 것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움직임이 없다, 안 움직이려고 해요. 인성적으로 지혜를 나는 머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거든. 몸으로 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 움직이고자 함, 표현하고자 함,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내 속에도 갖고 있거든. 그걸 갖고 있는 게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아까 여기서 대리만족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그러한 성정. 야, 저 사람 진짜
나도 저렇게 좀 뛰어다니고 싶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환경들을 내면적으로 갖고 있더라. 표면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 심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일간의 것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내면과 표면과 내면의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밑에 지지 것들이 붙을 때마다 어떻게 이제 그 심리를 분석하는지 그래 알아봐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다면은 여기 이제 지지에 갑에 자가 지지에 어떤 글자가 붙었을 때 이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60갑자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이제 이 보는 근본적으로 보는 요령, 그죠? 원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몇 가지를 놓고 그 심리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